유형 해결의 법칙 196번 풀이하겠습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식이 성립할 때 항등식이죠. a, b, c, d에 대해서 ad-bc의 값은 얼마냐. 이렇게 어떤 1차식에 대해서 계속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앞에 개수가 미지수다.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활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알려드렸어요. 그쵸? 예, 그럼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. 이 녀석은요, 먼저 3x-1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 대신에 x 빼기 3분의 1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를 구해도 똑같죠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. 27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8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를요. 괄호 안에 있는 1차식들을 모두 3으로 묶어버리세요. x 빼기 3분의 1이 되겠고. 그게 0 되는 녀석으로 이렇게 3분의 1이 대놓고 보이게끔 바꿔봤어요. 그럼 다시 b에다가 괄호 중간 괄호하고 3으로 묶으면 x-3분의 1 전체 제곱. 다시 더하기 c에다가 중간 괄호하고 3으로 묶으면 x-3분의 1 다시 더하기 d. 자, 이때 3의 거듭 제곱은 앞쪽으로 빼서 a, b, c, d 하고 이렇게 곱한 꼴로 다시 변형을 할 건데 맨 첫 번째 괄호에서는 3의 몇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와요? 세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오죠. 그러면 첫 번째 괄호 앞에는 27a가 생기면서 x-3분의 1의 세제곱이다라고 표현이 되고요. 두 번째 녀석은 3의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올 테니까 9b의 괄호 열고 x-3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세 번째 괄호는 3c의 x-3분의 1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번째 그냥 상수니까 d라고 쓸 수 있죠. 이렇게 되면 주어진 저 다항식을 뭘로 계속해서 나누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. x-3분의 1로 계속 조립제법을 반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개수만 뜯어다가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, 9라고 놓고 첫 번째 3분의 1로 조립제법 하면 27 내려오고 곱해서 9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 곱해서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더해서 6이 되면서 첫 번째 얻어지는 이 녀석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? D가 되는 거야. 지금 그게 왜 D인지 저는 옛날에도 이거 할 때마다 잘 이해 안 됐는데요. 그래? 그 중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 제가 첫 번째 나온 게 D냐, 나머지가. 자, 처음에 주어진 그 다항식을요, 내가 fx라고 놓을게요. 좌변을. 이 좌변을 fx라고 놓을게요. 지금 fx를 1차식 뭘로 나누고 있는 셈이에요? x-3분의 1로 나누고 있는 셈이죠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. 먼저 fx를 1차식 x-3분의 1로 나누었다라고 보면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식들에서 공통으로 이 셈이 잘라놓는 것까지 전부 x-3분의 1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죠. 그럼 맨 앞에 1차식 x-3분의 1을 묶어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7a의 x-3분의 1의 제곱. 그 다음 뭐가 되죠? 아, 자리가 이렇게 좁냐. 더하기 9b의 x-3분의 1 다시 더하기 3c 괄호로 묶어주고 더하기 d가 남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계산한 부분이 어디냐면요. 조립제법을 3분의 1로 했다라는 얘기는 다항식 fx를 1차식 x-3분의 1로 나누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때 얻어지는 이 빨간색 밑줄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요? 몫이라고 얘기하고 d를 뭐라고 하죠? 나머지. 그러니까 첫 번째 얻어진 상수 6이 나머지 d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따라왔니? 그리고 나서 몫이라고 하는 녀석을 선생님이 새로운 다항식 gx라고 했을 때 그 gx라는 녀석을 다시 1차식 x-3분의 1로 다시 묶어보세요. gx만 뜯어다가.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 볼까? gx를 x-3분의 1로 묶으면 뭐가 괄호 안에 남아요? 27a의 x-3분의 1 더하기 9b가 남고 바깥쪽에 누가 생겨요? 3c가 생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조립제법에서 얻어진 파란색으로 물결 모양으로 쌤이 밑줄 긋는 저 녀석
제가 gx인데 저 gx인 2차식을 다시 한번 1차식 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? x-3분의 1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그거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3분의 1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? 그럼 27이 다시 내려오고 곱해서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더하면 얼마가 되고 0이 돼. 곱하면 0이 올라가고 더하면 마이너스 9. 이렇게 두 번째 과정에서 얻어진 마이너스 9가 바로 두 번째 과정에서 얻어진 새로운 밑줄 그은 여기 봐봐. 목과 새로운 나머지에서 나머지 부분이죠. 맞습니까?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누구랑 같아지는 거예요? 3C랑 같아지는 거예요. 이해했니? 그래서 C가 얼마가 되고요?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. 이해했어요? 그러면 이제 이 몫이라고 했던 녀석을 새롭게 이제 HX라고 둬보자. 그러면 HX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X 빼기 3분의 1로 나누면 그때 몫은 얼마가 되고요? 27A가 되고요. 그때 나머지는 뭐가 되죠? 9B가 밖으로 빠져나오죠. 자, 그러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HX가 이 조립제법의 결과에서는 요 27하고 0, 요 부분이 HX 부분이죠. 저 부분을 다시 한번 또 1차식 누구로 나누겠다는 얘기야? 3분의 1로, X 빼기 3분의 1로 나누겠다는 얘기죠. 그럼 조립제법 3분의 1로 한번 더 하는 거지. 그럼 27 내려오고 곱해서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다시 더하니까 9가 내려와서 이렇게 얻어낸 녀석이 세 번째 나머지 누구랑 같은 거야? 얘가 또 다른 목과 또 다른 나머지였으니까 얘가 바로 9B랑 같은 거예요. 알겠어요? 그러면 B가 얼마인 걸 찾았어요? 1인 걸 찾았어요. 그럼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뭔데? 몫인데, 몫 자체가 상수 얼마니까? 27이니까. 맞아요? 예, 그러면 걔가 누구랑 같은 거냐면 27A와 같아야 되는 거죠. 따라서 얻어진 A 값이 얼마구나? 1이구나. 그래서 조립제법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때 각각 새롭게 얻어지는 나머지들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활용을 하면 미지의 개수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거죠. 이해했어요? 네, 그러면 결국 마지막 마무리 AD-BC를 계산할 수 있는데 AD 곱하면 얼마고요? 6이고요. BC 곱하면 얼마 나와요? 마이너스 3이니까 6 더하기 3이 되면서 얼마가 된다? 9가 답이 되겠다. 자, 이 문제 왕별 쳐놓으시고요. 어떤 다항식 fx가 임의의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. 내림차순으로. 그때 개수들을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밝혀드렸어요. 오른쪽에다. 알겠죠? 예.